안녕하세요. 16페이지 표시죠. 오늘은 물권법 할 거예요, 강의. 모의고사 보셨을 때 자기 점수가 30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 들어봐, 마음속으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그런 분들 중에서 1차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시간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점이나 3점 나오시는 분들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요약집 갖고는 안 돼, 이게. 그래서 1월 달에 했던 동영상 강의를 다시 열어드리라고 해서 내가 우리 팀장에게 1, 2월 달 강의를 다시 열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1, 2월 달 강의가 많이 해봐야 8강, 9강이라고. 그러면 그거 하루에 한 강씩 보면서 그거 한 강씩 보면서 이거 요약집 갖다 놓고 같이 공부하면 기본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에이씨 나 마음이 급하니까 요약집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20점이야. 세월이 가도. 그러니까 그거 꼭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16페이지에 이제 물권법을 배우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물권법을 배울 때 여기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 우리가 재산권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재산권의 종류에는 여기 나와 있는 물권과 채권 이렇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이, 재산권의 공통적인 특징,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배우는,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배우는 권리 나오잖아, 권리. 이렇게 권리 나오면 다 재산권이니까 재산권의 공통적 특징이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야, 상속. 그 다음에 처분, 그리고 재산권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기할 수 있고, 이렇게 상처 대포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처분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 근데 처분행위가 뭐냐 그러면 크게 다시 선량. 여러분 공부할 때 처분이 뭐냐 그러면 설정이나 양도를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설정이나 양도를. 근데 여기서 양도라도, 여기서 채권의 양도는 원래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채권은 갑이 채무자이고 을이 만약에 채권자라면, 채권자다 그러면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채무자가 있어. 그래서 그 채권을 이렇게 갑에 대한 채권을 이렇게 양도했다는 거거든. 그럼 양수인이 원래 채무자에게 돈 내놓으시오 하면, 이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 갑에게 돈 받으러 가면 돈 내놔, 소금 뿌려,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소금 뿌린다고. 그랬더니 그게 뭔 얘기냐, 느닷없이. 갑은 을에게만 돈 줄 채무가 있는 거지 병에게 줄 채무는 없어.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봐. 병아, 내가 갑에게 1억 받을 돈이 있는데 네가 받아가거라. 알았다.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돈 가지고 와, 쪽박에 소금 가지고 와. 이런 아침부터 시백에 대한 소금 확 뿌린다니까. 그러면 소금 안 맞으려고 뭐 어떡하라고 그랬어? 소금 안 맞으려고도 이렇게 통지, 동의, 이런 게 있어야 돼. 이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으로서 통지, 동의가 있어야 돼. 여기까지 생각나? 근데 그런 생각을 않고는 느닷없이 다른 거면 안 되고, 여기서 등기 청구권에 채청이 있고 등기 청구권에 물청이 있단 말이야. 등기 청구권에 이제 배웠지? 이때 등기 청구권에 채권적 청구권을 양도했을 때 통지하면 이 병이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하여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시환이의 채청은 시효 완성자의 이 채청도 두 개 있어. 우리 나오는 게 미등기 취득자의 채청과
시효 완성자의 채청 2개 있는데 미등기 취득자의 채청 양도는 통지 있으면 대항을 해. 동의까지 있어야 돼. 그렇지. 동의까지 있어야 대항하는 거고 시환이의 채청은 바로 양도해서 이 사람이 시환이야. 시환이가 소유자에 대한 등기 청구를 양도하고 통지해주면 시환이로부터 건물을 산 사람은 통지만 있어도 등기해달라고 그래. 승낙까지 있어야 돼. 그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라 공부할 때 채권 양도 그러면 N장 상처 대포 해놓고는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처분행위에는 설정과 양도가 있고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물권 양도는 물권이 통째로 넘어가 버리니까 대항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근데 채권 양도는 원래 의리 갑에 대한 채권을 이렇게 양도했고 이 사람이 채무자에게 대항하려거든. 통지, 동의. 근데 통지가 있어도 안 되는 게 미등기 취득자.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통지만 있어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천천히 이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포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포기는 의사표시니까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해야 되고 유치권의 포기는 유치권 성립 전에도 올 수 있고 원래 포기는 의사표시이고 포기한 사람만 주장하는 건데 유치권 포기 특약은 제3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므로 유치권 포기 특약은 제3자도 주장할 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상처 대포 하면 이거 하나만 갖고 떠들어도 다 합격시켜버리겠다 내가. 다 이런 문제니까. 여기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포기만으로도 효력이 생긴다고요. 분묘 파가야 된다고요. 내가 오직 했으면 분묘 파가야 된다까지 강의하잖아. 점유의 포기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포기는 나 포기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뭔 유인장 다른 거 들고 다니면서 싹 갖고 다녀야 돼? 어디? 유치권의 포기는 포기만으로도 효력이 생겨 점유의 이전까지 있어야 돼. 그것도 점유의 이전까지 하지 말고 포기하면 끝난다고 하지 않아서 따라서 포기는 FORGIV 포기부만으로 끝나버린다니까 미리. 포기가 포기지 뭐 우리 영어하고 비슷해. 맞아. 포기는 포기로서 끝나는 거지 점유의 포기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잘 기억해봐. 한번 연상시켜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이거 기본이야 이게. 그럼 물권의 채권과 공통적인 효력이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효력이 상처대포다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재산권 침해 시 구제 수단을 배워. 재산권 침해 시 구제 수단. 그래서 재산권 침해 시 구제 수단은 물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 물권이 침해되면 다 같이 물청. 이제 물권적 청구 있잖아. 물청. 물권이 침해되면 물청이 있어. 그러면 채권이 침해되면 채권은 침해라고 하지 않고 채권의 내용 실현이라고 해서 채청이 있는데 채권의 침해 시에는 손해배상으로 구제가 돼. 채권의 침해 시에는 뭘로 구제? 그러면 물권의 침해 시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느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일단 채권의 침해는 손해배상으로 가고 그리고 채무불이행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수단이 있어. 그래서 채권의 침해에 따른다. 채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 그러니까 채권 침해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고 채권 침해 손해배상이 청구되려고 하면 반드시 침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여기는. 근데 물청은 물권이 침해되면 물청이 있는데 물청 행사하려고 해도 침해자의 적어도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하면 공부 잘못해서 물권은 내 물건을 누가 그냥 무단으로 와서 건들 수도 있잖아. 술 먹고 들어와서 내 집에. 술 먹고 내 집에 들어와서 문 두들기는 놈도 있잖아. 미친놈들이. 그래서 물권 침해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 나의 물건인지. 그래서 물권의 침해의 경우 꼭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물청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물권자를 보호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물권의 침해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없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외우는 거. 물권적 청구권은 고유과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자, 16페이지에 요약지 16페이지 봐. 9번 본다. 오른쪽에 9번. 오른쪽에 9번. 자, 물권적 청구권의 다 같이 시작.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그래 거기다 고의 과실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들 맨날 나오면 마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채권 침해 시에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으면 안 되는 거. 채권 침해가 안 돼. 고의 과실 없으면. 그래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적극 가담해서 매매하면 이게 이중 매매 아니야. 적극 가담 매매. 그럼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을 침해한 거야 안 한 거야? 갑이 을과 매매했고 병이 갑과 적극 가담해서 매매했다면 병은 을의 채권을 침해했어 안 했어? 고의 과실로 이중 매매를 적극 조장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1매수인의 구제 수단으로 다 같이 무채불. 그래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행위로.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다 반드시 채권 침해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물권 침해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없어도. 그러면 물권이 더 강하게 보호받아 채권이 더 강하게 보호받아. 물권이 더 강하게 보호받잖아. 이렇게 침해자의 고의 과실 없어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청 행사하면서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부당이득을 청구해. 부당이득을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물청 행사도 그 물청 행사에 대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야 이게. 근데 채권은 침해 수단이 그냥 오로지 손해배상 청구권. 물론 만약 부당이득을 누리면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있어. 채권자도. 그런데 물권과 채권의 공통적인 다른 특징은 물청은 물권의 침해 시 물청이 있다는 거고 채권은 여러 사람에게 침해받을 수가 없어.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만 침해를 받다 보니까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물권 침해 시에는 3대 구제 수단이 다 같이 물권자는 침해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어? 그래. 그러면 여기는 고의 과실 없어도 되고 부당이득도 고의 과실 없어도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거든 침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아까 채권이 있었잖아 이거. 손해배상만 나오면 반드시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배상의 2대 사유가 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근데 물권의 침해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물권 침해 시에는 계약이 맺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침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물부소는 물권의 침해 시 물부소는 선택해야 돼. 중첩적으로 할 수 있어. 중첩적으로. 근데 물청은 주로 언제 생긴다고? 물청은 주로 물권 침해 시에 생기는데 당연히 물권 침해가 생기는 경우가 다 같이 무효, 취소, 해제 이런 말이 나오면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다 물청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책에 17페이지에 4번 봐. 4번. 17페이지 4번 보면 등기 청구권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는 등기가 중요해? 청구권이 중요해? 청구권이 중요하지. 그래서 청구권이 중요한데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청, 물권 없는 자가 청구하면 채청. 등기 청구권 중에서도. 그러면 이 등기 청구권 중에서도 물청,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청이고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청인데 물권은 소멸시에 걸리는 물권이 다 같이 지지만 걸린다. 근데 이 물청은 물권이 존재한 한 물권과 언제나 의존하는 중된 권리이니까 물청만 독립해서 소멸시에 걸릴 일이 없어. 물권적 청구권은. 근데 채청은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채청은 소멸시에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잖아. 물청은 소멸시에 안 걸린다. 채청은 소멸시에 걸린다.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 등기 청구권 중에 물청은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생기고 채청은 등기 청구의 채청인 경우는 두 개밖에 없어. 다 같이 의사표시 혼자. 시환이
등기 청구권이 그러니까 거기 봐. 4번에 등기 청구권에 의사표시자와 시환이의 등청은 최청이요. 의사표시자와 누구는? 시환이가 누구다? 시효 완성자. 그 다음에 2번 무효취소 해제 나오면 무슨 청이야? 아, 그냥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무효취소 해제 보이면 물청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다음 중 나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무효취소 해제 안 보이면 최청, 무효취소 해제 보이면 물청 이렇게 고르면 진짜 쉬운 거예요. 한번 물어본다. 판매권자의 등기 청구권 물청이요 최청이야? 기어이 물청으로 하고 싶어? 무효취소 금방 오빠가 그러지 않았어. 무효취소 해제 안 보이면 최청이라고. 근데 기어이 부득부득 에듀윌 스타일로 갈 거야? 검단에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검단 방문각 수험생 여러분들,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기준이 좀 있어야 돼.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어느 동영상을 보더라도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기준. 그래서 이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건 복잡한 것을 아주 단순화시킨다고. 그래서 물청, 최청 있는데 무효취소 해제 안 보이면 무슨 청? 그러면 최청은 무효취소 해제 안 보이면 최청인데 최청도 등기 청구의 최청도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많이나 물어보냐?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과 시환이의 등청 두 개밖에 안 물어본다고. 그럼 미등기 취득자의 등청은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요? 소멸시효 안 걸리지만 시환이도 점유하고 있으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이렇게. 근데 점유를 여기는 이전해주고 여기는 이전해주면 여기는 안 걸리고 여기는 걸리고 차이가 있잖아.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이전해주면 왜? 그때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 근데 어째서 그러냐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매해서 병에게 점유를 여기는 이전해주고 여기를 매매했잖아. 매매. 여기는 갑의 명의로 갑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을이 그냥 갑과는 계약도 없이 남의 땅을 점유하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서 나중에 20년간 지났더니 등청이 생겼어. 그러니까 갑은 황당한 거예요. 지 땅을 20년간 다른 놈들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놓고 등기 청구하니까 깜짝 놀래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는 그동안에 뭐 했어? 그런다고 이 사람한테는. 이놈아 너는 권리에 잠자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20년간 을이 소유자 행세했는데 너는 그동안에 뭐 했어? 그래서 이렇게 등기해줘야 돼. 근데 을이 등기 않고 병에게 팔아서 점유를 이전해 줬을 때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평생 안 걸린다고 한다면 맺은 적이 없잖아. 여기는 계약을. 법률의 규정이어서 등기 청구권이 생겼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는 점유를 이전해주면 을의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효에 걸리고 미등기 취득자는 매수했잖아. 매수. 을이 점유해서 이렇게 점유를 넘기는 것은 권리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 권리 행사. 그럼 여기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두 개가. 그 다음에 미등기 취득자가 자 연결해봐. 병의 땅을 갑이 매매해서 갑이 을에게 야 여자친구에게 네 이름으로 등기 좀 하자.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야 등기명의신탁이야. 지가 매매했으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갑에게 부탁을 해서 병명의로 등기를 하면 이제 효력 세 가지. 등기 명의신탁, 명의신탁의 효력, 등기의 효력, 매매의 효력, 무무유요. 무무유잖아 이렇게. 그래서 명의신탁은 무효, 등기도 무효, 매매는. 그런데 이런 경우 등기는 이렇게 갔지만 점유는 이렇게 와. 등기는 이렇게 갔지만 갑이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미등기 매수인 아니냐.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 이 사람의 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니까 안 걸려. 이게 등기 명의신탁도 연결시켜줘야 한다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거기서 낼 거라고.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등기 명의신탁에서
이 사람이 미등기 취득자의 결론은 그 등기는 이렇게 갔지만 그러면 이게 무효등기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무효등기 나오면 다 같이 5단계 무효 나오면 5단계로 해결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소유자는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물, 부, 손 있어 없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런데 이놈이 이렇게 팔아버리면 물청은 없어져 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이 을이 이렇게 팔았을 때 정은 선이나 악이다 할 것 없이 권리는 취득하지만 지금 물권 침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시간에는 이렇게 팔아먹은 것은 병의 소유권을 침해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소유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 시험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험이라고.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이든 등기명의신탁이든 무효등기 명의인이 제3자에게 팔면 우리는 제3자는 언제나 권리 취득한다는 안 하지 않았어? 근데 결론은 수탁자가 팔아먹은 것은 소유자의 물권을 침해한 셈이야 지금.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여기서 채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만 나오면 이제 기계적으로 다 같이 3개 없이 해제. 이행불능만 나오면 몇 개 다시 한번 없이 생각은 나나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잘 가르친다니까. 없이가 생각은 안 나. 무엇이 없는지는 모르지만 없이 3개 없이 해제 손해배상 청구한다 생각나잖아. 그래서 채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기다릴 필요 없이 해제해서 이행이익을 청구하거나 해제하고 해지 않고 전보배상을 청구하거나 대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행불능 나오면 요걸 외우라고 이거. 그러면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행불능 봤는데 없이 이런 게 생각 안 나고 다른 거 찍었지? 그래서 50점 맞으면 이제 지금부터 잘 기억해 이거. 왜? 시험 잘 나오는 것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혼자 지 마음에 드는 것을 기억해. 지 마음에 드는 것을 기억하고 시험 나오는 것을 기억 안 난다면 공부 방법이 잘못됐잖아. 어째 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을 공부하냐? 시험 나오는 걸 공부해야지. 그리고는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면 되냐? 여러분들 판례집은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 판례집 그 1등한 사람은 계속 그것만 봐. 기출문제 보고 이렇게. 20점 맞은 사람들은 스타일이 다르니까 안 봐요. 야, 그거 기출문제인데 무슨 스타일이 다른 게 뭐냐? 그거 다 기출문제예요. 이게 기출문제를 분석해 놓은 거야. 그러면 다른 자격시험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는 예상문제예요. 그게.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온 것들 다른 자격시험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안 나온 것들을 거기다 보충해 놓은 거니까 그게 예상문제라고. 그런데 여기서 자, 병이 을에게 등기했는데 을이 야 지금 잘 봐. 갑이 병에게 토지를 사면서 네가 을에게 등기해다오 해서 등기해줬어. 그래서 병이 을에게 등기 청구권 행사했지.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 청구를 해.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 동의해? 정신 또 어디 갔어? 다시 따라서 해. 소유자는 수탁자에게 물청 말소 청구권 행사해서 소송에서 이겼어. 그래서 말소로 등기소에 이제 소송에서 이겼으면 말소는 법원에서의 등기소에서 해. 촉탁해서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없을 거 아니야. 어? 근데 그때 정이 이렇게 이전 등기 해버렸다니까. 이전 등기 바로 하고 나니까 법원에서 야 말소라고 촉탁이 돼. 그러다 보니까 병의 을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다 보니까 이행이 가능해졌어? 불가능해졌어?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청처럼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변해 안 변해? 물청은 읽어보자. 자, 8번 봐. 8번 양가로 8번 8번 다 같이 여러분들이 귀로 큰 소리로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으면 그 읽은 내용이 여러분들 귀에 전달되어서 뇌로 들어가. 그러니까는 나만 알려거든 남들 안 듣게 큰 소리로 외워버려. 후회나게. 시작. 행사 결과 그 내용 실현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하라고. 이렇게 채권은 채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렇게 변하지만 물청의 행사는 이렇게 이행불능이 되어서 변할 수가 없다니까. 왜?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물건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끝나버린 거야. 끝나버린 거예요. 자, 여기 본다. 물청은 물건이 없으면 없어지는 것이지, 채청은 여기 보자. 갑을 간에 매매계약을 했거든. 여기서 갑의 건물에서 매매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부부싸움 하다가 갑이, 응? 주로 부부싸움은 휴대폰 쳐다보면 부부싸움 하잖아. 그럼 휴대폰 남편이 여자 거 봤을 때 승질 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야. 여자가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가지고 무슨 프라이버시 보호해준다, 미친년이지. 마찬가지야. 여자도 남편 거 관심이 없으면 휴대폰도 안 보잖아. 집에 남편 휴대폰 가끔 봐, 안 봐? 그 봐야지. 그것을 왜, 그 봐야지. 부부간에 왜 안 봐? 그거 숨기려고 해, 안 해? 비밀번호 걸어놨나? 거기는 챔피언이야. 비밀번호 안 걸어놓은 사람이 남자에서 챔피언 최고라고. 그거 그럼 프로지, 프로. 바람기 있는 것도 진짜 프로라고. 어쨌든 간에 매매계약 했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갑이 화나니까는 하얀병으로 던져버린 거야. 여기 봐라. 갑을 간에 매매해서 어른 갑에게 소유권 넘겨주시고는 재산권, 이런 채권이 생겼어. 근데 갑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되면 이행불능이 되었지? 그러면 갑의 채무는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은 건물 인도 의무가 있었는데 건물이 소실되었어. 잘못해서. 채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채무? 어디 다시 해. 갑을 간에 매매계약 해놓고 건물이 수용되었어. 수용. 갑의 채무 존재해? 소멸했어? 소멸했잖아. 수용되면 책임 없으니까. 그러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매도인이 또 안는다니까. 이게 위험부담이야. 근데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소실되면 갑의 채무는 존재해? 소멸했어? 어디 이제 존재한다고 그랬어. 갑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되면 갑의 채무가 존재한대. 그럼 건물 넘겨줘야 돼? 돈으로 배상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을에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었잖아. 그러면 갑의 채무는 기존의 건물 인도 의무가 손해배상 의무로 변해 있는데 이걸 따라서 내용의 변경. 이걸 민법 총칙에서 배울 때는 채무의 내용의 변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가 건물 인도 의무가 돈 줄 의무로 변해 있잖아. 그러면 갑의 채무는 존재한다고 그랬지? 그럼 갑의 채무는 존재하니까 을은 해지하지 않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을은 해지하지 않고 전보배상을 청구하면 갑은 을이 해지하지 않고 전보배상 청구하면 동시행항변권 행사해야 돼? 존재하는 거요? 없어진 거요? 동시행항변권? 요 갑의 채무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외울 것도 없어. 다른 채무자는 상대방이 맨입으로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야. 다 같이 이행불능에 빠진 자도 항변권 있어 없어? 그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행불능에 빠져서도 갑의 채무는 존재하고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이익 배상 청구할 때 을이 해지하지 않고 배상 청구권 행사하면 나도 네가 네 채무 이행할 때까지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한번 외워봐요. 불능자도 항변권 있어 없어? 있어.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지금. 자, 그러면 8번 봐. 다시. 올해 또 이 8번 때문에 여러분들 발목을 잡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 놔야 돼. 그래서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렇게 변해 안 변해? 채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렇게 변하지만 물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없어져 버린 거야. 이게 물건이 없어지면 끝난 거예요. 이행불능도 끝나버렸어 이제는. 그러면 별도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도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8번 이해하셨어? 자, 2번에 다시 왼쪽으로 와서 2번에 7번 봐. 물청의 2번에 7번.
그럼 물청은 어디 기본적으로 물청은 처분 넣을 수 있음 없음? 있지. 아니 처분이나 양도나 같아. 또 처분하니까 또 못 알아듣겠다고 하지 말고 큰아들이나 장남이나 같잖아. 다시 처분, 양도, 물청도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거기다가 양가로 7번 봤더니 물청은 종자에다 동그라미 쳐. 종. 그리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유식하게 여기 와서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종자라도 하나 배우고 가, 한문으로. 종자라도 쓰라고. 한문으로. 썼냐? 그러면 종을 보면 여러분들 민법에서 종을, 목사들은 종이라고 그래. 목사님들이 우리들은 주님의 종이래. 어? 그 우리는 뭐냐고 그랬더니 신도들은, 너네들은 목사 따까리. 자기들은 그래도 종이요. 주님이 계시잖아. 교회에서. 근데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신도들은. 급수가 모래아래라고. 그러니까는 종이 더 나, 모래들이 더 나. 자기들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이유받아서 전달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들은 직접 연결 받는데 종이니까. 그래서 기도 오면 하나님의 영이 떠올라서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준다고 그러잖아. 교회 안 다녀?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서 살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어받는다고 그래. 자기들이 기도 오면 새벽에. 우리들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너네들은 나를 통해서 해야지. 너네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받아. 우리들은 백날 해봐야. 기독교에서는 그거요. 우리들이 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영 받는다고 그러지? 그런 것은 관심 없고 목사님을 통해서 해야 돼. 그래서 안수기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서. 몰라. 그래, 내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체계가 있을 거라고. 법도 체계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종을 보면 뭐가 있어야 돼? 주. 에어본다. 제한물권은. 근데 쓰지 말고 제한물권은 다른 권리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된 권리고, 물청도 물권에 의존하는 종된 권리야. 그러니까는 종은 주와 함께 양도해야 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 그러면 근저당권은 채권의, 여러분들 저당권은 부종성 생각나지? 어? 자, 이제 우리는 그런 거나 하고 말자고.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말아야 돼. 뭐 다 할 수 없어. 페이지 어디로 가냐면 27페이지에 17번에 근저당권이 나와. 그래서 근저당권에다가 27페이지 오른쪽 나봐. 근저당권은 주된 권리요, 종된 권리요? 응? 아까 금방 얘기했지. 그다 다시 써. 근저당권 오른쪽에다가 제한물권은 종된 권리다, 이렇게. 근저당권 오른쪽에다가 써보셔. 제한물권은 무슨 권리야? 제한물권은 종된 권리니까. 그러면 여기 제한물권 중에 지지전, 유질조 있잖아. 지지전, 유질조. 다시 한번 지지전, 유질조. 이 저당권도 종된 권리요. 그러면 어디?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은 종된 권리라고 했으니까 주가 먹었어. 주. 이형은 근저당권의 주된 권리가 뭐예요? 채권이지? 고바라가 3년 하니까 알잖아, 지금. 다시 해. 근저당권의 주된 권리가 뭐라고? 다시 한번 담보물권의 주된 권리. 그게 채권 아니야. 우리는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간다 배우지 않았어. 11월 달에. 담보물권은 부수적인 종된 권리다. 이게 부종성이야, 이게. 그러니까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봐. 이 제한물권도 양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근데 주와 함께 양도해야 돼. 근데 제한물권 중에서 주 따로, 종 따로 양도할 수 있는 게 뭐? 지지정거래서 지상권은 따로 양도할 수 있다고 배우지 않았어. 다른 데 지상권은 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종과 분리해서 주만 양도할 수는 있어, 없어? 있다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이 개념을 모르니까 맨날 틀린 거예요. 종을 양도할 때는 이것과 함께 양도해야 되지만
따라서 주가 없는 종의 양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종만 양도할 수는 없어. 절대. 근데 그러면 종을 양도하려거든 반드시 주와 함께. 그러면 자, 전세권의 양도는 거기에 전세금 채권의 양도가 수반되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제한물권의 양도는 거기에 주와 함께 양도하는 걸 전제한다니까 지금. 이해가셨냐고? 지금 맨날 시험에 양도 물어보는데 그거 들려버리면 안 되잖아. 아주 쉬운 것을 물어보는데 우리는 잘 졸다가도 양상 내포 뭐 어쩌고 상처 내포 막 하다가 양도 물어봐서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어쨌든 여기서 양도는 물권의 양도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의사표시 들어갔으니까. 양도는 등기해야 되지. 다시 한번 양도는 의사표시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지역권의 양도만 등기 안 해도 된다니까. 양도 중에서. 지역권의 양도는 요역지와 운명을 같이 하니까 따로 등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다른 양도 중에서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뭐? 두 번째,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는 게 뭐였어? 그래 기억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는 거. 전세권은 존속기간 동안에 전세권만큼은 따로따로 양도할 수, 전세금 채권만 양도할 수는 없어. 존속기간 동안에. 근데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채권만 양도할 수는, 여기서 요것만 양도할 수 있어. 근데 종만 양도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종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주도 함께 양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양도에서 전세권을 잘 봐야 되고,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는 건 뭐뿐이었어? 지상권. 양도 나오면 186조 등기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어? 지역권. 그 다음에 항상 틀리는 게 근저당권 양도. 근저당권. 이 갑이 우리 토지에 근저당권 갖고 있을 때,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붙이는 이름이 근저당권이야.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면 채권이 확정되어 버리면 이제 저당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질이.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막 변한다는 거야. 채권 액수가. 그럼 자, 근저당권도 채권 확정 전에, 근저당권도 채권 확정 전에 양도할 수 있어 없어? 근저당권도. 못 온다 그러면 안 된다. 다 양도 온다니까. 그러면 다시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어. 근저당권도 양도할 수. 그럼 양도 온다는 얘기는, 종을 양도 온다는 얘기는 주에 함께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 그냥 근저당권도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어. 알아들었어? 자, 그런데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을 양도하면 이게 나온다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야. 채권이 양도되면 근저당권도 따라갈 수 없어. 그것만 하나 외우라니까. 그래서 근저당권의 양도는 거기서 시험 나오는 거예요. 자, 읽어보자. 17번에 다 같이 확정 전, 확정 후. 그래서 근저당권은 확정 전에는, 계약의 내용이 확정 전에, 여러분들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는 27페이지다. 유선상 27페이지 빨리 펴. 각시가 아침에 밥 해주면서 성실하게 하고 오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아침에 나올 때는 다 열심히 한다고 나와. 내일부터는. 근데 앞에 앉아있으니까 못 알아들어.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날 잡혀. 그래서 지금 27페이지에 근저당권은 확정 전에는 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계약의 내용을, 이미 등기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거든 변경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부기 등기 형식으로. 그럼 변경 등기 하려거든 혼자 가면 안 되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 후순위에게 이해관계가 생기는 경우에는 후순위에 승낙서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거 안 물어보거든. 그냥 계약의 내용을 싹 바꿀 수 있다. 바꿨으면 2번. 확정 전에는 봐라.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는 수반성 없다고 돼 있잖아. 승계 없다. 이 말은 근저당권은 채권이
양도되었어도 확정 전에는 근저당권은 갈 수 없다. 그 얘기야 지금. 그러면 확정이 되고 나버리면 보통의 저당권이 되었으니까 그때는 수반성이 생겨 이렇게. 그래서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양도했다고 근저당 채권 양수인이 근저당 이전 등기 해주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확정 전에는. 근데 확정 후에는 보통의 저당권이 되었으니까 채권 양수인이 저당권 넘겨주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자, 근데 2번, 양가로 2번에다 별표하고 그것을 마스터해.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근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양도 동그라미 있죠. 채권이 양도. 지금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양도되었대. 그러면 근저당권도 넘어가 안 넘어가? 그거 하나만 외워놔. 자, 그거 이해 못한 사람 손 들어봐요. 자, 갑이 의뢰 토지에 근저당권이 갖고 있다면 여기에 최고액이 근저당권이 갖고 있다. 최고액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근저당권은 여기가 결산기라고 봐. 결산기 도래. 뭐 채권의 확정 사유가 채권의 확정 사유 여기다 도해 신납 파괴. 이렇게 딱 와야지. 도해 신납 파괴가 있으면 확정이 되고 여기서 최고액은 10억인데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 여기는 20억이야. 20억. 결산기 도래했을 때. 그럼 채무자는 최고액까지 갚어 싹 다 갚어. 여기 채무자는 싹 다 시작. 엄청 많이 했잖아. 채무자는 싹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액까지 갚아야 될 사람은 다 물복.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갚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무자는 싹 다 오면 나머지는 최고액 하면 애울 필요 없다고. 채무자는 싹 다 갚아야 돼. 최고액이 10억인데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는 가구 공장에서 20억 받을 돈이 있어. 그럼 20억 다 받아야지. 따라 채무자는 10억까지 갚고 등기말소 못한다고 싹 다 갚고 등기말소 해야지. 근데 여기서 결산기 도래 전에 계속 가구를 계속 고래를 공급하잖아. 여기서 가구 공급 대금이 5억이 생겼어. 5억이. 물품 대금이 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 이 시점에서 5억 갚았어도 계속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잖아. 근데 여기서 생기는 5억을 병에게 양도했대 이렇게. 5억 받아가거라 이렇게. 그럼 병식이 오르면 내가 5억 받아가라고 양수이니까 저당권도 넘겨줘. 그럴 수는. 저당권 앞으로 갈 길이 많잖아. 지금 가구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권이 소멸해도 근저당권은 살아있고 채권이 양도해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얘기야 지금.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20점 맞는 사람은 거기서 틀려. 거기서. 65점 맞는 사람은 거기서 틀린다고. 다시 한다. 물권은 상처, 대포. 처분을 설명하고 있어 지금. 처분에는 선량이 있고. 왜 선량을 자꾸 가르쳐주냐면 민법 총칙 앞에서 다음 중 계약을 골라라. 부담행위를 골라라. 처분행위를 골라라. 그럼 이거 외워야 돼. 어디? 임차권 양도는 임대차 계약은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요. 임대차 계약은 처분행위라고 하면 안 되지. 임대차 계약은 다시 외운다. 낙체, 쌍요, 시작. 채권 계약은 부담행위요. 낙체, 쌍요. 근데 임대차가 이루어지면 임차권이 생기지. 임차권 양도는 부담행위요. 처분행위요. 여기는 부담행위고 여기는 처분행위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분행위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임차권 없는 사람이 양도면 무효다 그런 얘기지. 근데 임대차 계약은 소유권 있어야 돼. 없어도 돼. 부담행위니까 약속만 지키면 되지. 내 물건 아니어도 얼마든지 임대차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선량하고 있는데 의도가 있어. 선량. 그럼 여기서 이제 근저당권 양도를 물어볼 때 여기서 확정 전 피담보 채권 확정 전 갑의 근저당권도 양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어디 2번 본다. 3번 봐. 지금 27페이지 3번. 다 같이 시작.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권의 양도는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됐지? 한 장 넘겨. 양가로 4번.
자, 밑줄 보시죠. 확정되기 전 밑줄. 확정되기 전. 확정되기 전 해놓고, 그리고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담보 채권과 함께를 가로 해봐요. 피담보 채권을 함께 가로 열고 닫고. 자, 이제 읽어보자. 그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는. 그 가로 없어도 확정되기 전이라도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럼 O 해야 돼? X 해야 돼? O 해야 돼. 근데 근저당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도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요 말 속에는 채권과 함께 넘긴다는 걸 전제돼 있다니까 이게. 야,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권과 함께 그 말 없으면 틀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종을 양도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주와 함께 양도한다는 걸 전제한다는 걸 알고 있으라니까. 아셨냐고 지금. 자, 근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근저당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권이 양도되면 근저당권은 양도돼? 양도가 안 돼? 안 되잖아. 채권이 양도되면 따라다니는 성질은 수반성이라고 그래. 채권이 양도되면 따라가는 성질은 수반성. 근데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수반성이든 부종성이든 그런 문제 없잖아. 근저당권의 특징이. 왜? 앞으로 계속 거래하는 채권이니까. 그래서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다. 그러면 근저당권도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아, 눈 이렇게 흘기지 말고 그냥 양도할 수 다 있다니까. 부해놔서 못 가르쳐 먹겠네. 어디? 물권적 청구권도 양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근저당권도 피담보 채권이 확정전에 양도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다 맞아. 근데 채권이 양도되었을 때 근저당권이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것만 공부하라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이 양도되면 근저당권은 따라갈 수 없다. 확정 후에 채권이 양도되면 확정 후 그러면 보통 저당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도 따라간다. 그럼 근저당권의 양도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양도 나오면 우리 맨날 등기해야 되잖아. 그렇게 공부해보자. 자, 16페이지에 가서 16페이지에 여러분들 양가로 4번 봐. 4번. 그 양가로 4번에 거기에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 양가로 4번에 외워본다. 환매권. 환매권은 물건이요? 아니요? 그런 거 물어본다고. 부동산 환매권은 물건이냐 이런 게. 아따 부동산 들어갔으니까 물건이다 하면 안 되잖아. 환매권은 채권이면서 형성권이야. 채권이면서 형성권. 운청권 물건이 아니요. 경작권, 조망권, 사도통행권, 공원 이용권 등은 관습법상 물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에게도 관습법상 물건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밑에 나왔잖아. 관법지 3개, 관습법상 물건이 다 같이 분양지. 그 분묘기지권의 분, 양도담보권의 양, 관습법상 지상권의 지 동그라미 치는 거. 요것만 관습법상 물건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렇게 외워버리니까. 그거 다 쓸 거 뭐 있어 위에. 그 다음에 특별법상 외워버려. 광업가. 그러면 거기 있는 관습법상이나 특별법에 나오는 그런 권리는 본권이요? 아니요? 어? 본권이잖아. 본권. 본권은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본권이요. 그러니까 물권은 크게 점유권과 그리고 본권 이렇게 구별하잖아. 이것도 본권이야. 그럼 다음 중 왜 물어보냐면 다음 중 본권에 기한 물청이 있는 자를 골라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본권이니까 물청이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거 골라야 돼. 다시 한번. 가등기 담보권은 본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본권에 기한 물청이 있지. 물권자니까. 어디? 관습법상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요. 그럼 물청 있어 없어? 본권에 기한 물청이 있지. 다 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고르주면 돼. 그래서 10번으로 연결해보자. 10번에 동그라미 쳐봐. 본권 동그라미 쳐. 본권. 본권은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다음 중 우리 시험에
본권에 기한 물청 없는 자가 딱 한 개 있어. 누구요? 유치권만 본권에 기한 물청이 없고 다 있잖아. 본권자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이 없는 자는 누구요? 그 중에서? 유치권자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예요. 다 있어. 나머지는. 어디?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권에 기한 물청 있음 없음? 있어. 어디? 황업권자는 본권에 기한 물청 있어 없어? 있어. 양도담보권자는 본권에 기한 물청 있어. 이렇게 그걸 물어보면 틀리지 않도록 해야 돼. 자, 거기에 물권자는 다시 점유 있는 본권자, 점유 없는 본권자. 그 중에서 본청 한번 봐라. 밑에 본청. 점청과 본청이 있는데 본청 찾았나? 본청에 X 온 사람은 유치권자 하나잖아. 그리고 우리는 자, 여러분들 유치권자에게는 우물물 없고 패소 없고 채권에 가는 세월 막을 수 없고 같이 공부해 놓는 거예요.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없어. 그러나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있어 없어? 점청은 있어. 점유가 침탈당하면 점청 있고 본청 없는 자가 유치권자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지. 11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동그라미 쳐 침탈. 그러면 침탈 그러면 전물청 있는 거지. 그러면 침탈 당한 경우 전물청을 행사하여 유물청을 행사하여. 침탈 당하면 유물청은 없어져 버렸어.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자, 전물청을 행사하여 점유회수 안 하면 물청이 살아나지 않아. 유물청이. 점유회수하면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별표에 자, 여러분들 유치권자에게는 우물물 없다. 그 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물은 우선 변제권 물때는 다 아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앞에서 유물청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니까 주의하셔. 유물청.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 것도. 그리고 그런 거 놓쳐가지고 틀리면 67.5 맞아서 학교는 45점 맞아가지고 한 문제 이의실정답 하나 만들어주세요. 내가 만들어준다고 되겠냐 그냥 생각 세상에. 그러니까 여기 와서 횟감 어디 있는지 보지도 말고 그 행정소송 한다고 있지. 그거 한다고 돈 뭐 50만 원씩 내지도 하지도 말고 그래. 그거 갖고 차라리 고기나 사 먹어 그냥. 그래서 별표에 여러분은 유치권자는 점청 있고 본청 없다. 그럼 나하고 이해해야 돼. 점청이 뭐요? 점유물 청구, 점유보호 청구권, 점물청. 본청은 유치권에 기한 물청이다. 이렇게 기억해야지. 유치권에 기한. 12번 지역과 저당은 지역자 나봐.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본물청 있어 없어? 본물청. 본권에 기한 물청 없는 자는 유치권자 하나라고 그랬더니 또 그것도 없어? 본권에 기한 물청 다리 본물청. 본물청 없는 자는 유치권자 하나다 그랬더니 지역권자 저당권자도 없다 그러면 입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역 저당에는 본권에 기한 물청 있는데 맞지? 근데 물청 중에 반환청구권은 없잖아. 또 구별하셔야 돼. 다시 한번 본물청 중에 반환청구. 그러니까 12번에 지역권자와 저당권자에게는 본권에 기한 못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해야 돼. 본권에 기한 반청만 없지. 본청에 기한 물청은 있어. 13번 물권 침해 시 물권자는 다 같이 물부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자 물청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자 8번으로 다시 되돌아가. 위로. 자 여기 본다. 물청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 행사하지 못한다. 사례 나오면 잘 맞춰야 돼. 이거 여러 번 나왔으니까. 그러나 채청 행사가 이행불능 되면 다시 없이 해제 후 이행이익 해제 없이 전배 청구 전보배상 청구나 배상 대상 전대 청구할 수 있어. 전대 청구. 그 다음에 14번 자 여기다 점청은 소로서 동그라미 쳐. 소로서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행사해야 되는 것은
점청이에요. 전물청. 그러면 전물청에 전반청, 그 다음에 방해제거 예방청구 다 마찬가지야. 전물청에 반환 제거 예방은 전부 말로 해야 돼, 서로 해야 돼. 그럼 본물청은, 본권에 기한 물청은 서로서 행사해야 돼, 말로 해도 돼. 그러니까 같이 절대 기억해. 아, 본물청은 말로 해도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꼭 시험에 나오는 게 등기 여부,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쉽잖아. 다 같이 의사표시 있으면. 그러니까 의사표시 혼자와 시환이만 등기해야 돼. 그리고 등기해야 되고 의사표시 혼자와 시환이의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채청. 2번. 자, 여러분들 형성권의 양도, 형성권의 행사. 형성 판결. 양가로 3번 봤더니 형성 판결, 2번이 형성권의 행사 이렇게 만들어 놨지? 형성권의 행사가 많아봐야 두 개밖에 없어. 취소, 해제. 해지. 이런 것들. 취소, 해제, 해지.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나오면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그럼 등기 없이도 복귀하니까 당연히 소유권자가 돼버리는 거야. 등기 없이도. 그러면 그때 등청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물청. 물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형성 판결도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그러면 그것도 물청이요. 근데 거기는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등기 청구권이 안 생기는 게 단독 신청이니까는 물청이다, 채청이다 안 물어보는 거야. 단독 신청이니까. 우리는 등기 청구권은 단독 신청의 경우에 생기는 게 아니고 공동 신청 시에만 등기 청구권 문제가 생기니까 형성 판결,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것만 물어보고 예를 들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등기해야 되니까 등청은 물청이야, 채청이요? 응? 그건 안 물어본다. 이게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 시에 문제가 되고 확인 판결이나 이행 판결, 판결 자체로 갖고 단독 신청하면 되니까 혼자 가면 되니까는 공동 신청은 필요 없지. 등청 문제 없어 그런 경우는. 근데 둘이 가야 하는 경우가 다시 무효 취소 해제, 시환이, 의사표시 한 사람 그렇게 이해해 놓으면 돼. 15번 합유 지분 포기 나왔네. 지분 포기. 들어봐. 그러면 지분 합유자가 갑과 을이 이 토지의 합유자인데 갑이 포기했으면 을이 단독 소유가 되려거든 지분 말소 등기해야 되지. 따라서 합유 지분 포기한 사람은 지 지분을 말소하기 전에는 대외적으로는 물권자야 아니요. 그래 물권자니까 이 토지에 대해 침해가 되면 합유 지분을 포기한 사람도 등기하기 전에는 물권자니까 물청이 있다 그 얘기야 지금 이게. 그래서 한번 읽어봐. 합유 지분을 시작. 포기한 자는 잔존 합유자들에게 합유 지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유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합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등기해야만 물권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16번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취소, 해제 등에 의한 경우는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그러면 이제 16번에 외워버려. 의사표시 없으면 등기 없이도. 의사표시 없으니까. 의사표시 있으면 등기 있어야. 2번 의사표시자와 시효 완성자는 등기 있어야. 그 다음에 확인판결, 이행판결, 확인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는 등기. 그러니까 판결 중에서도 형성판결 그러면 등기 없이도 나머지는 등기 있어야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나오면 그냥 의사표시자와 시환인은 등기해야 된다. 무효취소 해제 나오면 등기 없어도 된다.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해도 맞죠. 상속은 의사표시 아니지? 그러니까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등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의사표시 없으면. 그 다음에 4번 등기 청구권. 의사표시자와 시효 완성자의 등청은 채청. 어디? 채청은 양도했을 때 대항하기 위해서는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런 것들 기억해야 돼. 거기다 채청 동그라미 쳐. 등기 청구권은 채청이다.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양도시, 등기권 양도시, 통지, 그리고 동의, 요인데 동의까지 있어야 대항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동의까지 있어야 대항하는 게 위치.
미등기 취득자. 통지만 있어도 대항하는 건 두 개 오느라고. 시환이의 등청은 통지만 갖고는 안 되고, 여기는 통지 갖고는 안 되고 동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갑을병이, 갑과 을의 병이, 갑이 을에게 팔고 을에게 팔았을 때 이런 걸 중간생략 등기 아니야.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중간생략 등기에서 오른쪽에 중간생략 등기에서 17번에 17페이지 오른쪽 21번 봐. 중간생략 등기에서 이제 거기에 여기 3자 간에 합이 있으면, 따라서 합이 있으면 직접 또는 대위. 합이 없으면 통지해주면 직접 헐수. 물어보잖아. 따라서 합이 없으면 통지해줘서도 직접은 안 돼. 그렇게만 외워. 다시 합이 없으면 통지 있어도 직접은 안 되는. 대항 못한다. 이거 통지만으로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거기 24번을 봐. 24번. 밑에 문제 24번. 빨리 와. 눈으로. 중간 매도인이 시작.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동그라미 쳐봐. 양도에다 동그라미 쳐봐. 지금 우리 양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그 내용을 읽을 때 주안점을 양도에다가 둬야 되고 읽어가야 되는 거예요. 양도에다가 안 두고 엉뚱한 데다 두니까는 틀려버린 거야. 양도 그러면 채권 양도는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등청을 공부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 중간 매도인의 등청을 이렇게 양도하고 통지해주면 3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외워봐라. 다시 합의 있으면 직접 대위. 합의 없으면 통지 있어도 직접 없다. 그렇게 외우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것이 등기 청구권의 양도와 맞물려서 여러분들 시험에 내우니까 머릿속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 그러나 시효 완성자가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해주면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이전해준 사람은 소유자에게 직접 해달라고 할 수. 예상 문제니까 그렇게 우리 시험에 2번 나왔잖아.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자, 그래서 17번을 다시 보면 법률행위가 매매의 예약, 매매, 환매, 교환, 증여, 불화, 제한물권 설정행위, 제한물권 양도로 인한 등청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18번 종전 소유자의 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권은 물청이요 채청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말소등기 청구권을 보면 안 되고 종전 소유자를 봐야 돼.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는 현재 물권 없는 자지. 그러니까 채청이지. 그리고 또 내가 얘기했어. 구별하는 방법 다 같이. 무효취소 해제 없으면 채청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 종전 소유자의 무효취소 해제란 말 없잖아 지금. 19번 원인행위가 자 외워요.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지 이렇게 나오면 전부 물청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중 등기 청구권이 성질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무효, 취소, 해제 안 보이는 거 그거 고르면 채청.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물청. 물청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 정리해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등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오면 문제 맞추겠지? 그 다음에 등기해야 되는 경우는 등기 청구권이 생겨. 그때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냐 채청이냐 구별해서 채청 양도, 물청 양도 기억해야 돼. 물청도 양도할 수 있어. 근데 그 등기 청구권의 행사가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지 않지만 채청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화한다. 같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통지해야 되는지 동의까지 있어야 되는지 2개 기억해야 되는데 중간생략 등기는 통지만으로는 돼 안 돼. 같이 외워야 돼. 합의 있으면 직접, 합의 없으면 통지 있어도 직접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합의 없으면 통지만으로는 안 돼. 그런데 시환이는 합의할 것 없거든. 시환이는 통지만으로도 대항한다 못 한다.
한다.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하라고, 시환이는. 그 다음에 5번에 미등기 취득자는 한 문제 꼭 나오지. 그러니까 미등기 취득자는 어째서 나오냐면 물청 행사하냐 안 하냐, 소멸시에 걸리냐 안 걸리냐, 등기 청구 양도 하냐 만약 복잡하게 막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청 시효 완성자에다가 거기다가 외워본다. 1번에 미등기 취득자의 권리는 소유자의 물부손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에다가 17페이지야. 17페이지에 5번. 번호 5번, 1번에 5번의 별표에 소유자의 물부손에 대하여 뭐가 있어? 동그라미 점.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서 소멸이요, 불소멸이요? 불소멸. 그리고 여러분들 3번의 함정이야. 여기 한번 봐보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서 지금 을에게 팔았는데 을이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어. 그럼 이 땅에 대해서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을은 점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점유권에서는 직접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직접에다 동그라미 쳐. 직접. 소유자의 침해 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나오지.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해서는 직접 안 된다고 기억하면 돼. 소유권이 아직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해서는 직접이야, 대위야. 대위. 점유권에 기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표현이 직접이냐 대위냐 이렇게 나오잖아. 직접이냐 대위냐. 그래서 점유권에 기해서는 직접. 그럼 소유권에 기해서 직접 이렇게 나오면 틀려버렸잖아. 이런 게. 그랬더니 야 직접 하면 틀렸다고 외우고 가야지. 밤에. 그런데 직접 했더니 보니까는 점유권 나왔네. 그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점유권에 기해서는 직접, 소유권에 기해서는 대위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자가 이렇게 물부손 행사할 수 없어. 여기서 물어보는 게 여기 봐. 등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점유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 사람은 소유자이고 이 사람은 점유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점유자는 갑의 소유권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물청 행사하거든. 근데 물청은 언제 행사하냐면 침해했을 때 침해.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아서 넘겨주었을 때 을은 소유권을 침해한 것이요. 정당한 권리자예요. 그러니까는 소유자는 을이나 을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병에 대하여 소유물 내놓으시오 못 온다. 지문이 하나 꼭 단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물청해 못해. 병에게도 안 돼. 그럼 을이 갑에 대한 등청은 소멸시 안 걸리는데 안 걸려. 이렇게 이전해주면 걸려 안 걸려. 뺏기면 상실, 침탈당하면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침탈과 점유 이전을 비교해 놓으라 이게. 침탈의 경우에는 뺏겨버렸으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이건 뺏긴 게 아니고 넘겨준 거잖아. 따라서 다 침탈을 알아서 넘긴 거요, 뺏긴 거요. 이전은 뺏긴 거요, 알아서 넘겨준 거요. 그거를 비교해 놓는 거예요. 점유를 이전해 준 경우에는 소멸시 안 걸리지만 침탈 당한 경우는 어느 경우든 다 걸려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3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는 여기서 물어보는 게 여러분 타인의 권리의 매매, 을이 병에게 토지를 매매한 것은 자기 권리 매매요, 타인 권리 매매요. 그냥 거기서 여러분 책에 4번에다가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거기다가 가만히 계시지 말고 타인의 권리 매매 아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내니까.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이 있다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다, 타인의 권리 매매 아니다. 두 개 나온다고. 타인의 권리의 매매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시험이 우리 시험 두 군데서 나와.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 종중재산,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놓지. 그래서 명의신탁자의 매매 이렇게. 명의신탁자의 매매도 타인의 권리의 매매요, 타인의 권리 매매 아니요. 두 개 오라고 이게.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같이 기억해줘야 돼.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놨다고. 그럼 종중이 다른 사람에게 팔면 밖에서 봤을 때는 종손권 파는 거 아니야. 근데 내부적으로는 종중 거니까 종중이 종중 땅을 종손 명의로 등기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팔 때는 자기 권리 매매요, 타인 권리 매매요. 두 개 외우느라고. 타인 권리 매매 아닌 것 두 개 외우느라고 이렇게. 그럼 거기 매매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매매에서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해서
돈도 안 받고 대금도 안 받고 먼저 넘겨주었대. 먼저. 그러면 대금도 안 받고 여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대금도 매도인이 대금도 안 받고 먼저 넘겨주었다면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알아들었나? 매수인에게 돈도 안 받고 건물을 먼저 넘겨주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을은 수취한 과실을 대금도 안 주고 목적물을 넘겨받았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과실을 먹어야 돼. 수취한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고 한다면 안 된다니까. 다시 인도 후에는 매수인. 그러니까는 미등기 취득자가 인도받았으니까 과실 수취권이 당연히 있는 거고. 자, 매매에서는 잘 들어. 이따가 쉬는 시간에 유상균이 물어볼 테니까. 그러면 자, 매도인이 대금도 안 받고 넘겨주었다면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하고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인도 받은 날로부터 대금 이자를 주라니까 이렇게 매수인은 인도 받은 날로부터 과실은 네가 먹고 대금 이자를 주어라 이렇게 해결하니까 그런 분도 여러분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해야 돼. 매매의 이행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틀려버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인도 대금 지급 없이 인도 받은 경우 수취한 과실에 이자를 붙여야 된다. 그럼 어디서 들어봤거든? 아니요. 과실은 뭐하고? 먹고 대금에 이자를 붙여야 돼. 그럼 인도받은 다음 날이요? 받은 날이야? 그러니까 받은 날이니까 이 사람 받은 날로부터 쓰잖아 이렇게. 다음 날 오면 틀리니까 주의하셔. 미등기 취득자. 그 다음에 6번 관습법상 물권 없고 그 다음에 7번 지금 등기는 갑의 명의로 돼 있어. 그리고 을이 미등기 취득자이고 그러므로 소유자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면 내 거니까 손 대지 말아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 이의에 손을 제기할 수 있어. 근데 미등기 취득자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한다 하지 제3자에게 이의 제기 못한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라고. 그래서 거기에 쭉 해놓고 중간능력 등기 해놓고 그다음 23번까지 보고 시작하고 3자간 중간능력 등기 동그랗죠. 합의 있는 경우 이렇게 합의 있대. 그럼 여기서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이렇게 병에게 팔아서 이렇게 등기해주기로 합의가 있으면 중간 매도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존재해. 소멸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장 정신이 없어서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거 틀려버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밑에 한번 봐.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 이런 말에 나오면 마저 틀려. 17페이지 23번이다. 그래서 1번 보면 중간 등량 등기 합의가 있으면 중간 매도인의 최초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 그러면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 봐. 갑의 땅을 을이 시환이가 여기 시효 완성했어. 시효 완성. 그럼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팔면 다른데 후광. 시환이의 원래의 소유자에 대한 등청은 소멸한다 그러면 그것도 틀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효 완성 후에 등기 청구했더니 시환소가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하지만 을의 원래 갑에 대한 등기 청구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유로 시환소에게 소유권이 복귀하면 시효 완성자는 원래의 시효 완성을 이유로 등청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 나오는 게 두 부분이야. 두 부분. 그러므로 정신없어서 이거 맞냐 틀리냐 해서 나오면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 나오면 그게 정답이야. 틀렸다 해버려야 돼. 자, 쉬었다가 본등기의 추정력 공부하죠. 본등기.